감사합니다.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은 희미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어머니들 솔직하게 손 들어주세요. 여성분들. 남성분도 괜찮습니다. 나는 눈썹 문신 했다라는 사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솔직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남자분이 계시네요. 남자분이 계시네요. 좋아요. 눈썹 문신은 영원한 건가요? 조금 지워지나요? 좀 지워져요? 그러면 한 몇 년을 텀으로 다시 해야 되나요? 4년? 3년? 야매로 한 데는 빨리 지워지니까 얼른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은 희미해지는 게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선명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경험상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사라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지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네? 나이가 선명. 말도 못도 아닌 얘기를 하시네요.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날수록 보통은 희미해지는 거잖아요. 기억도 희미해지고, 옷도 되게 컬러가 되게 처음에는 딱 선명했는데 자꾸 입다 보면 또 물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더 선명해지는 것들이 여러분 경험으로 있으시는 게 있죠. 주름살. 네, 또요. 2년? 2년이라고 하니까 뭔가, 야, 2년! 약간 이런 느낌이 나네요. 그 2년 말고 어떤 2년이야? 트라우마. 또요. 어떤 관계? 네. 저는 저희 어머니 핸드폰 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요즘은 사람들이 다 번호를 그냥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번호를 잘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제 핸드폰 번호밖에 모르거든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 핸드폰 번호. 근데 또 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하는 게 있는데 제가 군번을 잊지 않더라고요. 우리 군인이신 형제님이 오셨는데 우리 형제님은 군번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우리 계급이 어떻게 되세요? 저 상병. 그렇게 딱 나오잖아요. 군번. 저는 93 테크 7200 3958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잊혀지고요. 근데 나 외의 건데 안 잊혀지는 숫자랑 뭐가 좀 있는데 49 211 51 41 698이거든요. 49가 혹시 어느 국가 번호인지 아세요? 네, 독일. 어떻게 아셨어요? 해외 유학파. 어디에서 유학하셨어요? 미국에서 유학하셨는데 독일 번호를 알고 있네요. 이게 누구 번호냐면 제가 대학교 때 1학년 때 사귀었던 여자아이가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이제 그때 그 친구의 번호였더라고요. 잊어버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잊혀지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좀 자주 했었나 봐요. 뭐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되게 오래전 전이거든요. 이제 25살 때인데요. 근데, 최근에 느꼈어요. 최근에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학교 그 모임을 갔는데, 야, 걔가 유학 들어왔대. 그래서 저는, 들어왔어요? 나 뭐 몰랐는데. 그랬더니, 전화 한번 해봐. 그래서, 이거 해야 되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안 해요라는 느낌에서는 너 했지? 너 지금 잘못한 거야? 라는 뉘앙스가 확 오네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그렇게 그럴 관계는 아니어서 이제 전화 번호를 주길래 한번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뭘 나쁜 짓을 한 건가요? 그것도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그런 거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 전화를 제가 해서 다른 게 하나도 안 궁금한 거예요. 얘가 결혼을 했는지, 애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하나도 안 궁금하고요.
제가 야 그때 그 번호 맞냐라고 물어봤어요. 49211 5141 698이 맞니? 이게 몇 개가 맞아? 라고 했더니 다 맞대요. 그러면서 그냥 끊었어요. 진짜 뭐 다음에 뭐 보자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냥 그 번호만 확인하고 끊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원래 보통은 다 사라지고 잊혀지는데 그때 아주 오래 보니까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숫자를 기억하는구나. 기억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그리고 저한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하게 기억되는 몇 명이 좀 있으세요. 네. 비 오는 날이었었어요. 생머리였고요. 라벨라 향이 났었죠. 근데 그게 누구냐면 저런 음악의 그 여인이 아니라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음악을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제주도에서 어떻게 하면 음악대학 들어갈 수 있냐라고 했더니 이제 레슨을 받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저는 레슨이라는 말을 영어 교과서에 레슨 1, 레슨 2 이거밖에 듣지 못했는데 생소한 레슨을 받았어요. 그런데 뭔가 좀 아닌 거예요. 제가 봐도 약간 사람이 분별이 안 될 때는 여러분도 오늘 포프리쇼를 계속 보시다가 오신 분하고 누가 가자고 해서 오신 분 있죠? 나 누가 가자고 해서 왔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보세요. 내려주세요. 이분들은 손 어떻게 드는지 아세요? 자, 내가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를 때, 이 분야가 누군지 모를 때 뭔가 긴가민가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레슨을, 성악 레슨을 처음 봤는데 뭔가 긴가민가 하다가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선생님에 대한. 그때쯤에 마침 이제 그 아는 분이 자기 동생이 경희대학교 성악과를 다니는데 가서 한번 레슨을 받아봐라.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을 소개를 해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서울에 올라왔어요. 한 16만 원인가 가지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경희대학교에 가서 레슨을 받았는데 선생님 성함은 왕광열이었어요. 소개해 주신 분은 왕상열이요. 즉 형이 동생을 소개해 줬죠. 우리는 이걸 전문 용어로 영업이라고 해요. 이제 형이 동생을 영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저보다 2살이 많은데 나이를 잊게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2살 차이나 1살 차이 나는데 아이씨 뭐 나보다 뭐 1~2살밖에 차이 안 나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이를 잊게 하는 어떤 선생님의 너무 좋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선생님이 저한테 코칭을 하시는 데에 그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지금의 포프리션은 또 없었거나 아주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아주 재미있게 레슨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하다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야이씨 이제부터 다시 틀리면 500원씩 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긴장했다가 어떻게 돼요? 딱 풀어지잖아요. 그리고는 저한테 레슨을 알려주시는데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런 게 열정이로구나 하고 느꼈어요. 제가 보기에 열정은 배우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배운 사람하고 느낀 사람하고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뭔가 그 선생님을 통해서 너무 재미있게 해서 이제 5개월 만에 이제 입시를 봤어요. 경희대학교를. 그래서 이제 경희대학교 그 연병장에 학생들이 연병장이래. 죄송해요. 이제 군인 때문이에요. 저 지금 저 군인 문의 때문에 제가 지금 많은 혼란스러워요. 네. 군인 때문이에요. 근데 연병장이 아니라 뭐죠? 운동장에 딱 섰는데 이제 20명을 뽑는데 162명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성악하는 사람들이 보통 체격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막 이런 애들이 온 거예요.
키도 크고 다 롱코트를 입었더라고요. 저는 이제 거의 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막 지금도 말랐는데 이게 더 말라가지고 이렇게 딱 있었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줄 딱 서는데 어느 교수님 제자세요? 제가 예? 이 레슨을 교수한테 받나? 전 그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제가 또 자존심이 세서 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왕 교수님 제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걔네들이 왕 교수라고 성악과에 없는데 어느 대학 교수예요? 나 웬만한 대학 교수님들 다 아는데. 제가 있어요, 왕 교수. 그래서 레슨은 형한테 받는 게 아니라 교수한테 받는구나. 레슨은 2살 많은 형한테 받는 게 아니라 레슨은 대학 교수나 대학 강사한테 받는구나. 얘네들은 다 그런 애구나. 이제 그걸 그날 처음 알았죠. 시험 보기 3일 전날이요. 그리고는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어요. 네. 왕 교수님께 아유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왕 교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그 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형은 근데 왜 잊혀지지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시간이 지나고 나는 이제 그 형으로부터 독립을 했고 오랜 세월이 지날수록 나는 그 형이 기억이 나나. 이랬던 것 같아요. 보통 노래를 하려고 하면 보통 사람이 긴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형은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푸는 되게 놀라운 지휘자의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는 그 형 다음에 이제 또 한 선생님이 있는데 이제 어떤 어른이 저보고 우리 김 선생 이제 노래만 하지 말고 지휘를 해. 남자는 지휘를 해야 돼. 내가 돈을 대주고 소개를 해줄 테니 지휘자 공부를 해. 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약간 반감이 있는 거예요. 순간. 왜 남자가 남자는 왜 지휘를 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못해 처먹었다고요? 돈도 대주고 소개도 해준다는데 내 미래를 나보다 더 생각해 주는데 왜 제가 그랬나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저는 지휘자로서의 기본적 역량이 없는데 지휘 수업을 받으라고 하니까 내 실력이 뽀록요? 맞아요. 제 밑바닥이 뽀록이 날까봐 예? 뽀록이 날까봐 저는 하기 싫더라고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제 밑바닥을. 그리고 이 수업을 받으면 내 밑바닥이 뽀록이 날 거라는 것을.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분이 이제 돈을 한 달에 정기적으로 대주고 그래서 이제 그 지휘자 아카데미를 1년 반을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은 진짜 깐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자는 오른쪽으로 이거 뭐 해야 돼요? 네? 네? 아니, 뭐라도 얘기를 하시고 틀리면 욕이라도 먹으세요. 그래야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이 되잖아요. 자, 네? 박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박자를, 어기야, 박자를 줘야죠. 박자를, 예? 물 들어올 때 저어야 되죠. 맞아요. 박자를 저어야 돼요. 박자를 이거 비트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아니면 4분의 3박자면 하나, 둘, 셋, 하나, 그리고 왼손으로는 뭐 할까요? 강약 조절? 맞아요. 무식하지만 맞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악상을 표현해낸다고 해요. 악상. 자, 여기에서는 템포를 주고 왼손으로는 악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 봐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소리를 어떻게 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소리를 으아하게 하라? 정말 좀 너무 무지몽매하신 거 아닌가요? 이게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소리를 으아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악상을 크레시엔도 해라. 이거는 디크레시엔도 해라. 여리게 해라. 세게 해라. 그리고 여기서 뭔가 이걸 막 주겠죠. 근데 이제
지휘자 처음 하면 뭐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얘는 이거 저어야지, 얘는 악상.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카메라를 찍고 있고, 그러면 딱 그냥 딱 멈추고. 김 선생? 네. 하트 패줍니까? 왜 계속 이렇게만 해요? 다르게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저번 주에 뭐라고 했어요? 네, 저번 주에는 요 몸통에서 팔을 적정하게 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떼세요. 왜 붙여서 해요? 떼라고요. 예, 떼겠습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분은 뒤에서 안 하고 항상 사람들 앞에서 코칭하고. 그리고 어느 날 그때 98년, 99년이었는데요. 머리 염색하는 게 유행이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 막 남자들도 염색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염색을 갈색으로 하고 얇게 브릿지를 제가 이렇게 넣었었어요. 제가 머리가 곱슬이고 이제 머리가 한 요 정도 길렀었거든요. 네. 왜 토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표정. 아니 제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왜 여러분이 뭐 지금 말만 설명을 했는데 지금 표정이 왜 그런 식이에요? 진짜 좀 기분이 이상하네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지휘하러 딱 섰는데 이제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김 선생? 예. 저 지휘합니까? 예, 지금 지휘하고 있습니다. 단원이 몇 명이에요? 한 25명 정도 됩니다. 거의 그 합창단에서 그 염색 몇 명 했어요? 한 6명 한 것 같습니다. 그 지휘자는 합창단 단원이 전부 염색하고 반주자가 염색을 하고 맨 마지막에 하세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물 빼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그때 당시에 또 제가 또 귀걸이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머리는 이렇게 됐지, 귀걸이는 하고 싶지, 또 하면 선생님한테 욕을 먹을 것 같지. 그래서 또 귀걸이를 귀를 한번 뚫었어요. 아니, 제가 귀걸이 뚫는 게 그렇게 나쁜 짓은 아니잖아요. 귀걸 뚫었는데 또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수업 가는 날은 이거 빼고 이렇게 데일밴드를 붙이고 갔는데 그러니까 구멍이 메꿔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은 제가 이제 뭘 하다 이렇게 해야 될 걸 안 하잖아요. 오늘 본인이 지휘할 음악 일단 피아노로 쳐보라고요. 그럼 제가 못 치잖아요. 아니 지휘자가 어떻게 자기 단원들이 부를 노래를 그걸 못 칩니까? 그럼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그런 식으로 공부할 거면 다음 주부터 여기 나오지 마세요. 그걸 이제 사람들도 다 있는 앞에서. 그러면 이제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요. 그 선생님이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무대에 서는 법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강연하는 법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교육학 전공자도 아니고. 근데 제가 지금도 무대에 설 때 몸의 느낌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요. 그 선생님한테 기본적으로 다 배운 게 있어요. 이게 손을 어떻게 써야 할지. 지휘자는 손을 이게 어디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스트라이크 존 안에서 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얼굴은 가리면 안 된다고 해요. 지휘의 첫 번째 도구가 뭘까요? 네? 좀 웅얼웅얼 대지 마시고 좀 확실하게 좀 누가 한 분이라도 얘기해 주실래요? 지휘의 첫 번째 도구가 뭘까요? 음악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아니요, 도구요, 도구. 지휘봉, 손. 아니, 다 틀렸어요. 얼굴, 아니에요. 눈빛 맞아요. 아니, 대부분 나올 게 다 나와서 그냥 끝에쯤에 맞히신 거예요. 처음부터 맞힌 게 아니라 뭐가 나올 게 다 나왔네요, 이미. 왜냐면 뭐 코로 지휘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지휘의 첫 번째 도구는 비트를 주는 손이나 스틱이 아니라 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서 지휘자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사람들은 다 눈을 보고 알아봐요. 지휘자가 느낌을 자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해라? 졸아라? 어떻게 해라? 뭔가 느낌이 있죠?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어떻게 해라? 뭔가 다 우리는 약속한 적이 없지만 느낌이 느껴지죠? 지휘의 첫 번째 도구는 눈이다. 두 번째, 눈이 못하는 걸 손이 한다. 손이 못해주는 걸 손의 악상이 한다.
손을 쓸 때는 밑으로 내리지 마라. 처져 보인다. 위로 올리지 마라. 긴장돼 보인다. 얼굴을 가리지 마라. 메시지의 통로가 없어진다. 이런 모든 기능적인 것을 이제 그 선생님한테 계속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1년 반. 원래 3년짜리 프로그램이었는데 1년 반만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무대에 서고 하는 모든 것이 제가 지금도 손동작을 이렇게 할 때도 그분한테 보면 모든 무의식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 포프리쇼라가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려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나는 진짜 여러분 정말 너무나 중요한 생각. 예?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문신이 잊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신이라는 게 잊혀진다고요. 예? 자, 지금 어때요? 예? 예? 모질해 보이죠? 예? 자, 손이 지금 허리 밑으로 내려오니까 모질해 보이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여러분, 이 문신이라는 게 말입니다. 문신. 예? 이게 또 뭐 바보 같아 보이잖아요. 이거 하다가도 막 이렇게 해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말씀을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모르고 왜 저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나? 그리고 그렇게 할 거면 오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나? 그것도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도 있는데 그 독일하고 다른 여자였었어요. 죄송해요. 이대생이었어요. 이대생. 성악가. 생머리. 노래 잘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자꾸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시나.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제가 어떤 일을 이렇게 무대에서 할 때, 방송을 할 때, 사람들 앞에서 제가 강연을 할 때 그 선생님이 저 안에 들어오셨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 선생님이 더 기억에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서울시 합창단의 지휘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20년 만에 찾아뵀어요. 그리고는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 시간이 지날수록 대부분의 것은 사라지고 잊혀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분들도 그러잖아요. 그게 사별이든 아니면 무엇이든 남편이나 뭔가 시간이 지나서 아내가 먼저 삶을 떠났는데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근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2년, 3년, 5년이 되는데 더 기억이 나요. 물론 또 남편이 살아있지만 전혀 기억할 수 없는 남편도 있어요. 이게 살아있는 건지 뒤진 건지 뭐 미라가 된 건지 뭐 그냥 기억이 안 나요. 뭐 그냥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인간이 사라졌는데 더 기억에 남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김 선생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 했더니 그때 애절해서 그래요. 김 선생이 그때 애절했으니까 내가 뭐 대단한 걸 가리켜서 기억에 남는 게 아니고 김 선생이 그때 애절하고 간절했으니까 그게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훌륭한 선생이라고 훌륭한 선생이 되지 않아요. 학생이 애절하게 배웠으니까 그 선생님을 기억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되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제는 광렬이 형이라고 해요. 네, 왕 선생님이요. 저희 이지 선생님 성함은 왕광렬이에요. 잊을래야 잊혀지기 힘든 이름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형하고 지금도 형은 합창 지휘를 하고 있으니까 형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창우가 요즘 애들은 말이야 우리 공부할 때랑 엄청 달라졌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어요? 하고 그랬더니 아니 요즘은 전부 다 음악을 요즘 대부분 뭘로 들어요? 여러분 전혀 음악을 안 들으시나요? 뭐라도 얘기를 한 번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제일 많이 듣는 건 뭐죠?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듣는데 그걸 스피커로 들어요? 뭐로 들어요? 이어폰으로 듣죠. 그래서 야, 요즘 애들은 음악을 이어폰으로 들어. 그래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니, 창호가? 전 세상에 돌아다니는 이미 죽어있기도 한 엄청난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유튜브에 다 있어. 그래서 음반을 굳이 사지도 않아, 많이. 그리고는 이어폰으로 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CD도 위에 아래 깎아서 나오는 거 아시죠? 음을 위아래로 깎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소리 예민하신 분들은 그런 소리 되게 싫어하는 분 있어요. 진짜 아날로그 그대로 듣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LP판이 다시 진공관에서 나오는 소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아주 소리에 예민하신 분들 있거든요. 그 따뜻하고 아날로그적인 소리에 감동이 되는 분. 기계적인 소리를 좀 싫어하는 분들. 그런데 예전에는 보세요. 예전에는 전축이라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전축을 통해서 이 배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 음악하는 학생들이 이어폰으로 여기 들으니까 이게 소리의 컬러만 듣고 배음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호가 요즘 학생들이 소리를 어떻게 내는 줄 아니? 이렇게 엥 하고 이렇게 내. 그 컬러를 따라 하려고. 너무 많이 듣는 것도 좋지 않은데 그걸 들어도 이어폰으로 들은 걸 따라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소리도 안 나고 울림이 없어. 참 음악 듣기 편해져가지고 음악 전공자들은 음악의 본질과 더 멀어진 것 같아. 그 배음을 들을 수가 없어. 우리 때는 그러니까 외부 걸로 듣고 아니면 현장에 가서 듣고 그 감동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소개하고 싶은 건 이 배음이거든요. 사람은 약간 울림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프리쇼에서 여러분 포프리쇼를 보시다가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포프리쇼로 보는 거랑 실제 현장에서 와서 보는 거랑 다른가요? 같은가요? 달라요? 어떤 게 달라요? 소리가 더 비슷한 것 같아요?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게? 소리가 더 비슷한 거, 소리가 어떤 것 같아요? 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포프리쇼를 현장에서만 계속 보다, 아니, 스마트폰으로만 계속 듣다가 오늘 처음 오신 분 혹시 계세요? 꽤 많으시네요. 그럼 우리 마이크 하나 여분 있나요? 우리 선생님, 포프리쇼 보시다가 현장에 와서 보시니까 어떤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목소리가 일단 상당히 좋은 거예요. 목소리가? 네, 울림이 네. 그 스마트폰으로 듣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보니까 목소리 울림 그리고 눈빛을 보면서 듣는 그 기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포프리쇼를 한 몇 번 보셨나요? 저도 많이 안 받고 와이프가 상당한 팬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기분이 좀 언짢으시군요. 그런 감도 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건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편리성은 있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장을 보시길 추천드려요. 사람은 현장에 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연주도 너무 이어폰으로 많이 듣지 말고요. 현장에서 보시기를 좀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배음을 느낄 수 있거든요. 사람의 생생한 느낌, 그걸 다 잡아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현장을 느낄 수 있는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 음악을 좀 준비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나갔다가 다시 네, 그렇게 오겠습니다. 네. 우리 You Raise Me Up 준비해 주십시오.
네, 오늘은 여러분께 직접 현장의 배움과 음악의 그 아름다움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우리 귀한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우리 박수하고 우리 연주해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그치죠? 음악에도 관심 갖고 미술에도 관심 갖고 웬만하면 요만한 작은 통로로 보는 것보다 실존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우리도 누군가의 실존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할지도 모르죠. 예. 어떤 분야에서든. 오늘 제 강의는 짧게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강연을 들려드리기보다는 오늘은 실존하는 음악을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시면 좋은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